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점막 면역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점막 면역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점막 면역력이란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막 면역력, 특히 최근 들어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이런 와중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이 점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면역력이 세지 않으려면 점막의 건강성, 점막의 탄탄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막은 사전적으로는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신체 기관들의 내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 자, 우리가 외부와 맞닿뜨리는 것이 피부가 있다면 피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점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부는 그냥 외부에게 노출된 부위라고 한다면 점막은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로 통하는 그 경계 지점, 외부와 내부의 경계 지점에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점막이 뭐가 있습니까? 호흡기 점막, 장점막, 그 다음에 우리 비뇨생식기 제 점막이라든지 원경점막, 그 다음에 방광점막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도점막. 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부위를 점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지나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 뭔가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외부에 들어있는 것을 흡수해서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죠.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선별적인 통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지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선별 기능이 바로 점막에 있고 그런 선별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점막은 고유한 기능을 다 상실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산소, 우리가 들여보낼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죠. 세균도 들어오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매연도 들어오고 미세먼지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쩔 수 없이 외부와 소통하면서 받아들여야 생명활동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어떤 기제, 방어하는 최전선의 역할 역시 점막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막인데 장점막에 보면 이렇게 미세한 선모, 육모들이 있고요. 그 안쪽에 가보면 여기가 다 이렇게 페어스 패치라고 하는 면역 림프 조직, 그리고 밑으로는 다 혈관들이 와 있죠. 혈관들이 와 있어서 장에서 흡수한 거를 또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들로 보내야 되는 거죠. 코점막 역시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우리가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산소가 들어오는 통로이죠. 산소가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 통로로부터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차단하고 싸우는 여러 가지 면역 조직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점막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서 호흡기 점막에서 그 역할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보가 걸렸을 때 기관지염, 폐렴, 나아가서는 폐암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장점막, 코점막, 호흡기 점막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비뇨생식기 점막 이런 부분들이 다 연합을 해서 잘 작동이 될 때만, 점막의 면역력이 살아있을 때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몸을 해치려는 여러 가지 이물질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막의 면역력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고갈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점막을 공격하는 우리 현대인의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이런 어떤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점막에 끊임없이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장점막에 균열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장두수 증후군, 유해균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질 거기에 있는 독소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파고 들어가면서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장두수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혈관 같은 경우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의해서 혈관 벽이 파괴되면 자, 우리 당이나 단백질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당뇨 같은 소변에 당이 나오고 소변에 단백이 나오는 단백뇨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전신적으로 혈관이 퍼졌을 때 혈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면역이 가장 약해진 것,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역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약해진 데 저는 호흡점막에 손상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미세먼지. 그 다음에 요즘에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나오는 바이러스 같은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면역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점막, 호흡점막,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 점막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혈관 독소 증후군 말씀드린 혈관에는 약간 점막과는 다른 개념의 내막과 중막과 이런 어떤 막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막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 그 부위에 국소적인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나 발적 여러 가지 염증 증상을 야기하기도 하고, 점막 밑에 와 있는, 점막은 이제 소통하면서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조직이잖아요. 점막 밑에 와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면서 전신 염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 염증과 전신 염증이 지속적으로 창궐을 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소진되면서 면역세포의 피로로 인한 면역세포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겠죠. 더불어서 그것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다 퍼지게 되면 자가 면역 반응, 우리 면역세포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피하를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점막 면역력의 붕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어떤 점막 쪽에 끊임없이 공격이 가면 나중에 점막이 무력해지는 점막 간염도 일어나는데요. 너무 많은 항원이나 염증, 그런 것도 일어나다 보면 무차별하게 외부의 항원들이나 독소들을 점막 속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 몸의 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점막의 면역력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외부의 적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막을 지키는 것, 보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죠. 코, 인두, 후두, 기관지. 그래서 이 호흡을 해야 우리가 산소를 봐야 돼서 인체 생명 활동이 유지되기 때문에 호흡은 너무나 중요한 활동인데, 그 와중에서 우리 호흡정막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흡정막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하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우리 호흡정막이 축축해서 바이러스가 잘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호흡정막의 습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목이 마르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수 있도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우리 적들이 우리 호흡정막을 공격하지 않도록, 미세먼지가 많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위험한 어떤 시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주시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여러 가지 실내에 어떤 오염물질이 많을 때는 환기를 적절하게 시켜주면서 그런 독성 물질들의 밀도를 떨어뜨려주는 게 중요하고, 흡연자가 있다고 한다면 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제3차 흡연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피해서 그런 부분들 조절해 주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기관 쪽으로 우리 호흡정막을 공격하는 적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코는 코털, 부비동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 코에서 걸러주는 코흡도 위에서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스테인이 우리 호흡정막, 우리 호흡기 내에 염증 물질들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가래나 이제 잘 배출시킴으로써 우리 호흡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테인, 그 천연 그담제나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닭고기, 요구르트, 계란, 해바라기씨, 치즈, 콩류에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호흡기 점막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천연 그담제 시스테인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점막을 사수해야 되죠. 장점막 기능이 떨어지면 설사, 복통, 변비 등의 장 증상, 그리고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우리 염증이 오래 쌓이다 보면 대장암, 대장용종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점막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원치 않은 체중이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 자체 장점막 면역력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유해균이 많아지고 그중에 비만균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 체중 증가하고 체중이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체중이 빠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신적인 염증, 장점막을 통해서 장두수증을 통해서 염증이 우리 온몸을 파고 들어가면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염증, 관절의 통증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체 구성 쪽에 결핍이 일어나죠. 손톱이 갈라진다든지 모발이 가늘어진다든지 탈모가 된다는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장점막이죠. 그래서 장점막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잦은 감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점막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장점막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흡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 몸의 기능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적정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막이 떨어진 사람들이 먹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장점막에서 잘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적정하게 칼로리나 영양소를 흡수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죠. 장점막을 복구하는 작과 더불어서 적정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몸의 신체 기능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섬유 시기를 통해서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밖으로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여기서도 강조됩니다. 그리고 장점막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 특별히 이제 부족한 영양소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연, 비타민 B9, 비타민 B10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이제 부족해지면 이 영양소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 혈관 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거든요. 자, 이 영양소를 적절히 음식이라든지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해 줌으로써 이 장점막 복구에 드는 에너지를 또 보존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는장 증후군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도한 장 섭취, 약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장내 세균성 파괴, 곰팡이균의 정시,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들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채워줘야 될 영양소 비타민 D,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 오메가3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우리 발효 능력이 뛰어난 음식들을 섭취해서 이 새는장 증후군을 막아주는 것. 새는장 증후군을 막아준다는 것이 장점막을 복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시고, 자, 원인, 부족해지는 영양소, 그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유의하자. 섬유질, 진통소염제 줄여야 되고요. 섬유질 섭취 늘려야 되고, 발효된 음식,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특효 음식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뇨점막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 비뇨점막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잦은 질염, 잦은 방광염 등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방광염이 한 달에 한 번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을 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점막이나 방광점막이 건조해지면 세균들이 타고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크랜베리 주스나 블루베리 주스처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음식들이 비뇨점막의 어떤 기능을 높여주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비뇨점막을 건강하게 사수하려면 지세균총의 균형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세균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섭취하고 유산균 제제를 섭취한다면 이런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가 풍부한 유산균 음식이나 유산균 제제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가 점막을 지키면 점막이 우리 면역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